근거에 의해서 인간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정체성이라는 거고, 자기가 자기한테 느끼는 건 정체성이고, 우리가 우리한테 느끼는 거는 인간이라는 유적, 종적 유적 개념으로 느끼는 거는 바로 뭡니까? 인간성이에요. 휴머니티예요. 4차 산업혁명하고. 그럼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그 기본에 깔려있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인공지능하고 로봇공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하고 로보틱스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같은 문외한한테는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그 4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알파고가 스스로 1년 뒤인가 은퇴를 해버렸죠, 바둑계에서. 왜 은퇴를 했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적수가 없어요, 알파고에. 그러니까 어떤 이세돌 뭐가 아니라 뭐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발주자인 인공지능들도 알파고만큼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인공지능도.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 여담이지만 뭐 제 말은 원래 여담이 많으니까 이제 그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모든 세계 랭킹 1위라는 신진서 구단도 공부할 때 뭐 보고 하느냐.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줬던 그런 기보를 보고 공부했는데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인공지능하고 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둑같이 있잖아. 확률로 그러니까 연산에 의해서 이 승부가 결정되는 거는요. 인간의 머리로 컴퓨터 못 쫓아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알파고가 동원될 것도 없어요. 펜티엄 2만 해도 사실 못 이깁니다. 근데 알파고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막 알죠? 연결해서 뭐 분리하자 뭐 이세돌하고 1440 뭐 아니 144대가 동원됐다. 컴퓨터는요 사람처럼 세워서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링크만 시키면요 접속만 시키면 모든 게 한 몸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숫자 144대 1로 했다. 이게 얼마나 참 촌스러운 얘기입니까? 생각을. 컴퓨터는요 서로 접속하는 순간 너 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 어세스 접속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언택트 기술의 부상을 해준 겁니다. 그럼 로봇공학 요 두 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에로티라고 사물 인터넷 아시죠? 예?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이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결합하면 우리가 외부에서도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좋다 나쁘다는 제 판단이니까 이제 놔두고 하여튼 이것들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공학 뭐 이런 것들이 언택트 기술을 밑바닥에 깔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초창기 1학기 때는 혼란이 있었지만 2학기 때 가끔 학교마다 컴퓨터 깔아주고 플랫폼 설치해주고 그 교사들 교육시키고 뭐 이래놓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면 뭘로 합니까? 비대면 수업 이걸로 하자.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 좋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거는 앞부분에 이거예요.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렸나? 글쎄,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따져보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를 명지병원 원장이라는 분이 꿈도 꾸지 마라. 내후년까지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될 거다. 라는 식의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스크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일지 몰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이제 내후년까지는 마스크를 쓸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백신 이런 얘기 하는데 백신이라는 건 주사를 맞아갖고 그거에 대한 대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다른 간암이나 이런 건 잘 된답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호흡기는 이 항체가 형성돼야 될 부분들이 아시죠? 기도, 코 이런 데 아닙니까? 입 이런 데는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항체가 생성될 확률이 적답니다. 그리고 대도 힘이 없대요. 그래서 호흡기 계통은 백신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그 전문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아니더라도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걸렸을 때 바로 약을 투여해가지고 엄청나게 약을 투여해갖고 바로 완치가 되게 만드는 치료제의 개발은 2년, 빨라야 2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되게 끔찍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제가 세계는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는 그 예상이 맞다면은 비대면 비접촉하게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대유행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비대면과 비접촉이 불가피한데 이거는 뭐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저도 제가 한 세대 구분에 가면 X세대에 속합니다. 근데 밀레니엄 세대 전반부에 속하는 애들, 이런 분들도 걱정을 하지만, 밀레니엄 세대 후반부, 그러니까 1995년, 90년대부터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은 비대면 비접촉이 거의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냐면 이 친구들한테는 느끼는 현실이라는 건 오히려 가상현실, 아시죠? VR이라고 하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시뮬레이션 게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애플이나 이런 아시다시피 갤럭시나 이 핸드폰들이 점점 강화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이 AR을 강화해서 사용자가 증강된 현실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뭐냐? 얘네들이 선도하는 면도 있지만 이 주 사용자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비대면 비접촉이 이 세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많이는 않지만 주류가 될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주류, 멀지 않은 미래의 주류가 될 이 친구들은 비대면 비접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자아가 생겨나면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인간이라는 거는요, 인간에 대한 준거에 의해서 인간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 준거가 정체성이라는 거고, 자기가 자기한테 느끼는 건 정체성이고, 우리가 우리한테 느끼는 거는 인간이라는 종적 유적 개념으로 느끼는 거는 바로 뭡니까? 인간성이에요. 휴머니티예요. 그리고 휴머니티는 윤리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쨌든 비대면 비접촉은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자 있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 부분을 길게 말해야 되지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에고가 강화되는데, 에고라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거기서 글을 쓰겠지만, 이거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해도, 에고는 이지온데, 에고이스트 할 때도 절대로 대문자 이로 안 씁니다. 대문자 이로 쓴 건 잘못된 거예요. 에고는 자아는 작은 겁니다. 왜 작냐 하면,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또는 의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는 에고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이 훨씬 뭡니까? 부피는 커요. 그 다음에 초자아도 있습니다. 슈퍼에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고라는 거는 자아라고 흔히 얘기하는, 나라고 얘기할 때 자아는 이거는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의식의 모든 대부분을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에고가 나는 나다라고 의식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러면 이 에고가 결국은 뭐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속에서, 즉 뭐냐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요, 사람이 접속을 하는데 접촉할 필요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오늘 뺀 얘기는 뭐냐면, 이 언택트 기술은 정치적으로도 뭐냐면요, 독재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를 만들어냅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실업이죠. 대량 실업이 나옵니다. 왜? 인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소비자본주의, 신사회 자유주의 플러스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인간이 필요한 거는요. 뭡니까? 소비자로서만 필요한데 재밌는 건 소비도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 길은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저는 제가 무슨 뭐 비관론자라서가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건 가난한 거. 그러면 제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옛날하고 다르게 한 20억 가졌는데 아닐걸요. 이제 부자들은 옛날엔 100억만 있어도 부자라는데 이제는 1000억 가지고도 부자라는 소리 안 해요. 강남에 가보세요. 빌딩 한 채가 1000억대가 되기 때문에 1000억 가지고도 부자라고 안 그럽니다. 부자의 개념이 달라져요. 뭐 조단, 뭐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데 많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 액수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상위 퍼센트와 하위 퍼센트 또는 중간 퍼센트 사이에 구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요. 이것이 이제 빈익빈과 부익빈 현상이라는 건데요. 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여간 이 엄색스 기술이 또 뭐를 만들어내느냐 아시죠? 인공지능 시대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 사라질 직업.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나왔죠. 바둑기사 없어집니다. 프로 바둑기사 없어져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의사 없어집니다. 교사 없어집니다. 아시죠? 지금도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에이 의사들이 그럽니다. 제가 지금 얘네가 의료계가 파업했다 그래갖고 얄미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공지능이 진료한 거하고 의사가 진료했을 때 오진율이 3배 이상 의사가 많죠. 사람이 오진의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 인간이니까 주어진 정보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오진은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 AI 같은 인공지능뿐만 하여튼 이 기계적인 사고의 좋은 점은 주어진 정보가 주어졌으면 그 통량대로만 해석을 해요. 다른 방향의 해석이라는 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이 최대한으로 발전해갖고 창조적인 측면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인간이 소위 얘기해서 오가닉이라고 해서 이 생물적으로 진보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인간은 어떤 정보들의 총량이 생겼을 때 요거를 그 총량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항상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근데 기계적인 사고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 해드렸고 그래서 이때 뭐냐면 이 에고가 그러니까 혼자라고 느끼지 않지만 종국적으로 혼자인 이 에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주변 환경이 가장 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공적인 거 그러니까 수업, 회의 이런 거 말고요. 공적인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전부 각 개인을 어떻게 키우냐면 나르시스트로 키워요. 나르시스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 얼굴에 지가 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도취에. 근데 이 자아도취는 상당히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념의 현대 모더니즘적 개념의 나르시즘하고 다릅니다. 이건 뭐가 있냐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손에 쥔 듯한 실제를 갖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고의 강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점점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 만나기 힘들어. 근데 사람이라고 말씀드려요. 다른 캐릭터 만나는데 그럼 캐릭터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MMORPG 뭐 수십만이 모여서 유저들이 사용하는 데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비대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거기서는 내세운 캐릭터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에고가 강화되는 건 반대편으로 바로 얘기해서 타자가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최근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체 얘기하는데 그 서구식으로 얘기해서 뭡니까? 데카르트, 칸트, 흉,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주체 사상,
주체라는 개념에 너무 종속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 그래놓고 이분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욕망,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열어놓는 그런 욕망의 주체가 우리에겐 주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속에 제공하는 모든 걸 즐겨라, 즐기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 문제의 모든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나는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겠지만, 그럼 보세요. 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럼 내 반대편 유저도 나만큼 하고 싶어 해요. 또 내 반대편의 유저도 그렇고, 내 반대편 유저도 그렇고, 내 반대편 유저도 세상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자기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더 열어놓는 걸지도 몰라요. 사실 재밌는 거는 특정 세대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경쟁의 피해자라는 인식, 그러니까 그냥 윗세대에서 아우 쟤네들은 경쟁이 너무 심해, 경쟁이 너무 심해, 경쟁이 너무 심해, 아이고 불쌍해 라고 말해서 자기네들이 경쟁 원리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또 반대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거에서 경쟁하지 않고 되는 거를 싫어합니다. 물론 위에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도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런 데서 왜 그래요? 일단 경쟁부터 해요. 경쟁부터 붙여보세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 원리의 강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고립된 실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이게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제약회사가 만들어냈다 그러지만 이게 편해서 쓰지만 입에 오르면 다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코로나 블루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죠? 이게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혼자 고립되고 방역 이런 것 때문에 거리두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감, 우울감, 공황장애, 예? 각종 의욕 저하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의 기본은 이게 혼자 있어서 편리하게 네가 잘 지키면서 너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아름답게 즐겨라, 이렇게 광고하는 것과 달리 실상은 우리가 뭐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 열려버리고 그 안에서 개인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실존적 고립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지하철 안에서 기침을 하면요, 온갖 죽여버릴 듯한, 이건 제가 좀 과장이지만 온갖 여러 복잡한 감정의 눈초리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식 환자일 수도 있죠. 또는 밥 먹고 살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침 삼키다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는 거고, 그게 너무 당연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지옥문이 열렸나 라는 거에 대답을 하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문에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의 게이트가 열린 거는 사실이에요. 닫힌 게 아니고. 새로운 게이트가 열렸는데 이건 뭐냐?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더 확산될 겁니다. 뭐냐? 바로 언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이제 이런 사회가. 그러면 이때 과연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때도 우리가 건전하게 자기 자신의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더불어서 인간이란 결국 하나의 섬처럼 떠서 사는 게 아니고, 섬이라 해도 인류라는 넓은 바다 속에 다 함께 들어가 있어서 공동체의 형태로 살아간다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되살려낼 수 있느냐. 오늘 엎친 데 덮친 격 1번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